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의 기괴하고 무서운 이야기 사이트에서 유명한 이야기로 직접 번역해서 들려드립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학교 뒷산에 우리는 비밀기지를 만들고 있었다. 비밀기지라고 해도 상당히 본격적이고 여러 개의 판재에 못을 박아서 만들어 제법 튼튼하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3첩 정도의 넓이의 오두막이었다. 방과 후에 거기서 불량식품도 먹고 야한 책도 읽고 마치 우리만의 집처럼 사용했다. 나와 신과 준 그리고 개 2마리가 거기서 놀았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비밀기지에 묵고 놀자고 말이 나왔다. 각자 부모님께는 친구네 집에서 잘 거라고 거짓말하고 각자 용돈을 긁어모아 과자, 불꽃놀이, 주스를 샀다. 수학여행 때보다 더 설레었다. 저녁 5시쯤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 뒷산으로 향했다. 산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우리의 비밀기지가 있다. 비밀기지 주변은 2마리에게 퍼피와 터치 영역이라 기지에 가까이 가면 꼬리를 흔들며 마중을 나온다. 우리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챙겨줬다. 기지에 도착해서 오두막에 짐을 넣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바로 옆에 있는 큰 연못에서 낚시를 했다. 낚시를 하다 보니 슬슬 주변이 어두워졌길래 아까 사놓았던 불꽃놀이를 했다. 꽤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꽃놀이도 다 떨어져서 우린 일단 오두막에 들어왔다. 밤엔 비밀기지에 온 건 모두 처음이었고 가로등도 없고 유일한 빛은 달빛밖에 없었다. 고요한 산속에서 들리는 건 벌레 소리와 우리들의 목소리뿐. 손전등 하나 켜놓고 다 같이 과자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나 무서운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가끔씩 들려오는 연못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동물의 발자국 같은 수풀 소리에 점점 겁이 났다. 시간은 오후 9시였는데 비밀기지 안은 후덥지근하고 모기도 있어서 도저히 잠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보다도 더욱 무서운 건 산의 독특한 분위기였고 모두들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할지 서로 의견을 내보았지만 결국 내려가기로 했다. 한번 무서워지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을 발에 비추고 종종 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5분 정도는 퍼피와 터치가 주위를 맴돌고 있어서 무섭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마리는 다시 기지로 돌아갔다. 평소에 여러 번 다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밤에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폭 30cm 정도 되는 짐승길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모두 말없이 걷고 있었다. 그때 신이 내 어깨를 잡고 누군가 있어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엎드려 손전등을 끄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숲을 사이로 걸어가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니 20-30m 정도 떨어진 곳에 누군가 있었다. 한 손에는 손전등, 한 손에는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그 막대기로 숲을 헤치며 산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귀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에 그리고 상대가 혼자라는 점에서 무서움은 옅어지고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누굴까? 따라가 볼까? 말하자 두 사람은 물론이라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손전등 불빛과 숲을 헤치며 나아가는 소리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그 후 20분 정도 산을 오르다가 멈춰섰다. 우리들은 그 사람보다 30m쯤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별도 알 수 없었고 희미한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정도였다.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등에 쥐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무언가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혼자 사슴벌레라도 잡으러 왔나? 내가 말하자 신이 좀 더 가까이 가보자 라며 말했다. 우리는 마른 잎이나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몸을 굽히고 까치발을 들어 천천히 다가갔다. 머릿속으로는 어떤 장난을 칠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희죽거리며 다가갔다. 그때 큰 소리가 났다.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또 들렸다. 무언가를 나무에 박고 있었는데 손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자마자 저주의식이란 건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산은 옛날부터 저주의식에 관련된 이야기인 지푸라기 인형 이야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그냥 도시전설일 뿐이라고 그때까진 생각했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가자고 했지만 신은 여자네? 봐봐 작은 소리로 말했고 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좀 더 가까이서 볼까? 장난치면서 말하며
신과 준은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겁쟁이 취급을 받기 싫어서 마지못해 따라갔다. 그 여자와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이외의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불경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조금 우회해서 우리는 그 여자의 비스듬한 뒤쪽 8m 정도의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 여자의 머리 길이는 어깨 정도의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고 발밑에는 메고 온 배낭과 손전등을 놓고 사진의 차례로 못을 받고 있었다. 벌써 6, 7개를 박아 넣었다. 그때 우리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거기에는 퍼피하고 터치가 꼬리를 흔들며 뭐해? 라는 듯한 얼굴로 있었다. 다음 순간 신이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같은 개성을 지르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나와 준도 곧바로 일어나 신의 뒤를 쫓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아채 나는 뒤로 넘어졌다. 넘어진 충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순간 알 수 없었지만 그 여자는 쓰러진 내 가슴을 발로 밟았고 난 아래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이를 악물고 보여주듯 이를 갈면서 하고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면서 내 가슴을 무자비하게 밟았다. 아픔은 없었다. 아니, 너무 무서워서 통증을 느낄 수조차 없었다. 여자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눈을 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을 것만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지 여자의 얼굴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이는 40살 정도의 조금 마른 얼굴, 눈을 까고 이를 악물고 떨리는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여자는 나를 짓밟으면서 허리를 굽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순간 터치가 여자의 등에 올라탔다. 여자는 순간 당황해 나를 밟고 있던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다. 거기에 퍼피도 달려와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 틈에 서둘러 일어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떨어진 곳에서 신과 준이 이쪽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을 향해 뛰어갔다. 뒤에서 무언가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계속 뛰었다. 우리 셋이 산을 내려왔을 때에는 자정이 지났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쫓아올 것만 같아서 신네 집까지 달려갔다. 신네 집에 도착하자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걸까? 하지만 옆에 있던 준은 울기 시작했다. 다시는 비밀기지에 못 갈 것 같아. 그 여자가 우릴 계속 찾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자 준은 울면서 아침이 되고 밝아지면 가보자. 라며 말했다. 내가 응?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서 신이 말했다. 그 여자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건 퍼피하고 터치 덕분이야. 그 여자가 망치로 내려치려고 할 때 퍼피가 달려들어서 대신 맞았어. 그랬더니 준이 울면서 그 여자 퍼피일도 터치도 하고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되물어보니 그 여자가 나를 때리려고 했을 때 퍼피가 달려들어 대신 맞았다고 했다. 여자는 계속 나를 뒤쫓으려 했지만 다리 쪽으로 터치가 달라붙어 터치의 머리도 망치로 때렸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는 한번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쫓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두 마리를 때렸다. 우리들은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신도 아침이 오면 산에 들어가자고 했다. 물론 나도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흥분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잠을 자고 우린 산으로 향했다. 모두들 그 중년 여자에 대비해 방망이나 에어건을 챙겼다.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신이 아직 그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평소와는 다른 길로 산에 올라갔다. 낮에는 산속도 밝고 매미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간밤의 일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중년 여자와 마주친 장소에 가까워질수록 긴장했고 침묵이 흐르며 발걸음도 무거워졌다. 조금씩 어제 일들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소까지 왔다. 방망이를 잡은 손은 긴장감에 땀으로 범벅이 됐다. 어제 그 나무가 보였다. 여자가 무언가를 내리치고 있던 나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우린 할 말을 잃었다. 나무에는 내 5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의 사진에 수없이 많은 못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란 건 아니었다. 나무 밑둥에는 해피의 변해버린 모습이 혀를 늘어뜨리고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미간에 못이 하나 박혀 있었다. 우리는 말문이 막혀서 다가가서 쳐다볼 수 없었다. 파리와 본 적이 없는 벌레가 많아 생물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처음 알았다. 나는 해피의 모습을 보고 다음에 중년녀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해피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어졌다. 그때 준이가 터치 사체가 없어. 터치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틀림없이 터치는 도망쳤을 거야. 분명 기지에 있을 거야. 하고 말을 꺼냈다. 나도 터치만은 제발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셋이서 비밀기지로 달리기 시작했다. 비밀기지가 보이는 곳까지 달려갔지만 신이 갑자기 멈춰섰다. 중년 여자? 라고 생각하며 황급히 엎드렸다. 잠자코 신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저게 뭐야? 하고 기지를 가리켰다. 준과 나는 천천히 일어나 기지를 바라보았다. 뭔가 기지에 위화감이 있었다. 기지 지붕에 뭔가 붙어있는. 조금씩 다가가서 보니 어젯밤 준이 기지에 두고 갔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과자 봉지들이 기지 지붕에 무수한 못으로 박혀 있었다. 우리는 경악했다. 이 비밀기지 어제 그 중년 여자에게 들켰어. 신이 조심스럽게 배틀을 움켜쥐며 기지로 다가왔다. 나와 준은 조금 뒤에서 에어건을 들고 있었다. 기지 안에 중년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신은 천천히 문에 손을 대는 동시에 재빨리 문을 열었다. 신은 뭔가에 놀라 그 자리에 엉덩방을 찌으며 슬슬 우리 곁으로 뒷걸음질졌다. 나와 준은 신이 왜 그런지 모르고 일단 총을 겨누며 기지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터치의 사체가 있었다. 나와 준도 신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터치 역시 미간에 5인치 못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저 중년 여자는 진짜로 미친 여자라고. 어젯밤 이산에 온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잠시 세 사람 모두 터치의 사체를 보고 멍하니 있다가 야, 저거 나와 준은 신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기지 안 벽이나 바닥에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준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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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살. 준, 저주, 죽음. 벽이나 바닥에 수없이 새겨져 있었다. 준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째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그때 신이 너 가방에 이름 써있잖아. 나는 지붕에 박혀있는 가방을 쳐다보았다. 무수히 못으로 박힌 가방에는 확실히 5학년 3반 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신도 울 것 같았다. 학년과 반 이름을 그 중년 여자에게 들통난 것이다. 이제 도망갈 수 없다. 나나 신도 금방 들키고 말 것이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들은 모두 퍼피나 터치처럼 미간에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이 말했다. 경찰에 말하자. 이제 안 돼. 도망갈 수 없어. 나는 패닉에 빠져 경찰에게 말하면 그 어젯밤 거짓말하고 여기 온 걸 부모님한테 들켜서 혼날 거야 라고 냉정하지 못한 말을 했다. 아니,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혼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준은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을 해줄 수 없었다. 준은 말없이 박혀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챙겼다.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일단 산을 내려갔다. 준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지금도 어디선가 중년 여자가 우리를 쳐다보는 것만 같아서 무서웠다. 산을 내려와서 신이 이제 이 산에 오지 말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중년 여자도 우리를 잊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리고 이 일은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자.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걸 들키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은 여전히 팔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 여름방학 동안 셋이 만난 일은 없었다. 2주 후 신학기 등교를 하자 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과 둘이서 혹시 준 그 중년 여자에게 라고 생각하면서 신과 둘이서 방과 후에 준의 집을 방문했다. 집에 초인종을 누르자 준의 어머니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준이는요? 물었더니 어머니는 문 하나 줘서 고맙다고 준은 방에 있으니까 올라가 봐라며 말했다. 말을 듣고 신과 나는 준의 방으로 갔다. 준, 들어간다. 준은 침대에 누워서 만화를 읽고 있었다. 의외로 아무렇지 않은 듯한 준을 보고 나와 신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왜 오늘 쉬었어? 걱정했잖아. 감기 걸렸어? 준은 말없이 만화를 덮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거기에 어머니가 과자와 주스를 가져와서 10일 전부터 계속 두드러기가 나서 학교를 못 갔어. 말하며 웃더니 어머니는 방을 나갔다. 나와 씨는 웃으면서 뭐야 두드러기야? 뭐 이상한 거 주워 먹었어? 하고 놀렸지만 준은 고개를 숙인 채 웃지 않았다. 야, 준 왜 그래? 라고 묻자 준은 말없이 티셔츠를 벗었다. 온몸에 붉은 반점,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 두드러기 따위 약 바르면 낫잖아 라고 말했더니 준이 이거 그 여자의 저주가 확실해. 라며 등을 보여줬다. 확실히 등에는 수없이 많은 붉은 반점이 올라와 있었다. 신이 뭔 저주야. 이제 잊어버려. 준은 언성을 높이며 오른쪽 옆구리 좀 봐. 확실히
오른쪽 옆구리 쪽이 두드러기가 가장 심한 곳이었지만 왜 저주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잘 봐. 이거 얼굴이잖아. 자세히 보고 나와 신은 놀랐다. 확실히 직경 5cm 정도의 사람, 아니 여자 얼굴처럼 피부가 얼고 부어오르고 있었다. 나와 신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봐도 얼굴이잖아. 나만 역시 저주받고 있어. 라고 했다. 나와 신은 준에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준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상냥한 준이 창백한 얼굴에 패기 없는 눈, 분명히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였다. 나와 신은 더 이상 준의 집에 있기 힘들어져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난 조심스럽게 어떻게 생각해? 정말 저주일까? 라고 물었다. 신은 이 세상에 저주 따위 없어. 라고 말했다. 왠지 그 말에 조금은 무서움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다. 여전히 준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다만 담임 선생님이 준이는 풍진으로 당분간 결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 등굣길에 트렌치코트에 샌들을 신은 아줌마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노려보듯이 얼굴을 쳐다본다.